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964년 대한민국이 케냐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그 땅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가장 낮은 곳이라 불리던 아프리카 북부 케냐 투르카나 주의 작은 마을 카르도. 이 외딴 오지에서 수십 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속 깊은 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진심이 만든 기적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1964년 대한민국은 케냐로부터 불과 $1만 규모의 식량을 무상 원조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한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케냐 북서쪽 투르카나 지역 카르도 마을이라는 이름조차 지도에서 찾기 힘든 작은 공동체. 그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벌어진 기적 같은 실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 나이는 34살, 한국의 한 중견 건설기업에서 CSR 사회공헌 기획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환경공학, UN, 산하 NGO에서 청년 시절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어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현실은 회의실과 엑셀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파견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케냐 북부 투르카나 주의 카르도 마을, 미개척 군지, 심각한 식순환, 그리고 장비조차 못 들어가는 땅. 처음엔 왜 우리 회사가 싶었지만 어쩐지 그 낯선 이름이 제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으라는 운명처럼요. 며칠 후 저는 자원자로 지원서를 냈고 뜻밖에도 본사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팀장으로 발탁되어 희망수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카르도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붉은 먼지가 세상을 뒤덮고 아이들은 물통 대신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이고 몇 시간을 걷고 있었죠. 마을 촌장인 바리카 롬브로는 다소 냉소적인 인물로 우리 팀의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우리 손해였소. 그의 말에 저는 어떤 화려한 논리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전했죠. 물 한 모금이 아이들의 생명을 바꿉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은혜도 도움도 아닌 함께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과 이웃 부족 간의 오랜 물 분쟁, 외부인에 대한 불신, 실패한 과거의 NGO 사업들, 저의 논리는 허공에 부딪혔고 우리 팀은 마을 외곽으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 한유림 씨는 마을 아이들을 몰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경계하던 주민들도 아이들이 열이 내리고 상처가 낫는 것을 보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특히 촌장 바리카의 손녀 라루카가 갑작스럽게 고열로 쓰러졌을 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림 씨는 밤새 그녀를 돌봤습니다. 정성 어린 간호 덕에 다음날 아침 아이는 열을 내렸고 촌장은 처음으로 제게 눈을 맞추며 말했죠. 당신들의 진심이 진짜일지도 모르겠소. 한 번의 기회를 주겠소. 우리는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첫 지하수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안반층이 시추기를 막았고 첫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주술사 오모디가 나섰습니다. 보라. 신성한 땅을 파헤쳤기에 은가의 분노가 몰아친 것이다. 주민들은 술렁였고 우리의 존재는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엔 마을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촌장의 조카 리레카는 우리 팀과 함께하며 직접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비는 고장났고 물은 더 말라갔고 마을엔 더 이상 남은 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탈수로 쓰러지고 노인들은 체온조차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기도도 주술도 필요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단 한 모금의 물만 주세요. 그 절규는 마을 전체를 흔들었고 마침내 촌장 바리카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믿겠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과 함께하겠소. 그날 이후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바리카의 결단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모닥불을 둘러싼 사람들처럼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시추 작업. 이번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협력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저 이도현은 박선우라는 이름 대신 이 낯선 대지 위에서 도라는 짧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팀장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제게 스스럼 없이 브라더 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땅을 팠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남성들은 시추 장비를 나르며 체력을 보탰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대신 음료수를 만들어 나눴습니다. 아이들마저 작은 삽으로 땅을 고르며 우리 곁을 지켰죠. 기술과 전통의 만남도 점차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시추 도면과 3D 지질 지도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배우려는 열정이었습니다. 리베카는 손에 흙이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시추기의 작동 원리를 물어봤고 마을의 노인 크루는 별의 움직임과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이 땅엔 습기가 스며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감각과 우리의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상하게도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추를 준비하던 중 한 장비가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췄습니다. 모터는 정상인데 압력계 수치가 이상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내부를 분해한 저는 내부에 조그만 쇠조각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고의로 장비를 손상시킨 흔적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연의 시련이 아닌 사람의 악에 누군가 우리가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베카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브라더 도,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외곽의 무너진 움막 쪽에서. 그녀와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조용히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조각의 은장식 칼집과 기름 묻은 금속 조각들, 그리고 마을 주술사 오모디의 조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주술사 오모디와 외부 세력 자파르. 자파르는 인근 지역에서 물을 장악하며 불법 광물 채굴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마카마 마을이 안정적인 물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모디를 매수했고 오모디는 신의 분노라는 말로 마을을 속이며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시추 장비를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방인도 가뭄도 아니요. 바로 우리 안의 탐욕이요. 촌장의 선언에 마을은 술렁였고 오모디는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며 그의 조카들은 부족법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분열은 끝났고 연대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다시 땅을 팠고 기술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는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후속 지원을 약속했던 코이카 본부와 연결된 투르카나 주정부의 오켈로 국장이 직접 트럭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의 상황과 자파르의 방해를 보고는 크게 분노했고 우리에게 신형 펌프 부품과 정수기 여과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선 다시 작은 불이 피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코리아의 동화를 들으며 웃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처음 먹어본 소년 나페카는 달콤한 맛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천국의 맛이야? 나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시추 지점에서 드릴이 한참을 내려간 후 갑작스레 땅속에서 풍풍하며 솟구치는 물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다 외쳤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닌 우리가 만든 희망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촌장 바리카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소, 도. 당신들이 가진 기술보다 더 위대한 건 진심이었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뜨거운 대지 위에서 기술과 전통, 고통과 연대, 그리고 절망과 희망 사이의 간극을 하나의 이름으로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리아. 우리가 발견한 그 물줄기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의 모습을 드러낸 생명의 맥처럼 우리 마을 카르도 전체에 가슴 벅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이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죠. 샘물이 솟구친 그날 저는 내심 안도하며 본격적인 정수시설과 태양광 펌프 설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장비들은 이미 마을 외곽 창고에 도착해 있었고 각 부품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비 세섭을 도우러 나간 마을 청년 아부카가 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브라더 도,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달려가 확인해 보니
펌프 내부 연결 부품 일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충격이라 생각했지만 뒤이어 확인한 태양광 제어판 일부에도 기름 묻은 손자국이 발견됐죠. 처음 시추 장비가 망가졌을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또다시 방해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모디는 이미 추방당했는데 누가, 왜, 아직도 이 프로젝트를 막으려 하는 걸까? 그날 밤, 리베카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마을 외곽숲 근처에 누군가의 흔적이 있어요. 자파르의 잔당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경계를 강화했고 물탱크 주변에는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이 내부의 불신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힘의 의료 담당 유림 씨가 마을의 어린아이 한 명에게 알약을 건네려다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한 겁니다. 그녀는 놀라고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며 상황은 일촉즉발이 됐죠. 당신들, 아이들에게 저주를 먹이고 있는 것 아니오? 요즘 이상하게 아픈 아이들이 많소.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퍼뜨린 악의적 루머였습니다. 코리아 팀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방인들의 음식에는 신의 분노가 깃들어 있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불처럼 번졌죠. 한국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다시 마을을 삼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리베카마저 등 귀에서 수군거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이방인들 편을 드는 것이냐? 우리 땅에 감히 손대는 자들이 진심이라 생각하느냐? 그녀는 말없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다시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저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단 한 번의 소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결정타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수 시스템 설치 전 테스트용으로 임시 연결한 배관이 문제였죠. 그 물을 마신 한 아이가 열이 난다는 말을 들은 순간 마을은 다시 한번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은 다름 아닌 예전 주술사 오모디의 형 카툰바였습니다. 은가이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소. 코리아의 기술은 이 땅을 죽이고 있어. 이제 그는 형의 후계자인 듯 행동하며 사람들을 다시 선동했고 불안에 휩싸인 주민 일부는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정말 이 땅을 위하는 일이었나? 그들의 전통을 거슬렀던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촌장 바리카가 제 천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등불 하나를 들고 조용히 들어와 앉더니 말했습니다. 내 손녀 라루카가 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했소.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소.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이내 물었습니다. 그럼 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해치려 한 거라 믿으십니까?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하지만 진심이란 건 말이 아니라 시간과 고통으로 증명되는 것이오. 그 말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광장에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에 함부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 샘물은 오직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일부는 눈을 피했고 일부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죠.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리베카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방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고열로 죽을 뻔했을 때 유림 씨가 밤새 지켜준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도 씨는 저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고 우리보다 먼저 흙을 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심은 우리가 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곁에서 듣고 있던 마을 어머니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촌장 바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식으로 광장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코리아 팀을 우리 마카마의 가족으로 인정하겠소. 우리 아이들의 웃음은 그들이 함께 만든 것이오. 순간 마을은 숨을 멈춘 듯 조용했고 이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의 샘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장치 설치가 재개됐고 아이들이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의 동화책을 펼쳐 읽으며 웃는 아이들, 아기상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어머니들, 이제는 마을의 노인들마저도 도와 유림을 이름으로 부르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뢰를 얻었고 카르도 마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샘물이 솟고 정수 시스템이 완성되고 태양광 패널 위로 햇살이 쏟아지던 그날
우리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코리아의 샘. 마카마 마을 한가운데에 세워진 수도꼭지 아래에서 처음으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없이 손을 뻗어 그 맑은 물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손바닥에 올려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는 어쩌면 이 땅이 처음 물을 만났던 순간, 인류가 처음 생명을 느꼈던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길었던 이 여정이 비로소 한 고비를 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카마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하루 수킬로미터를 걷지 않아도 되었고 매일 흙탕물을 끓여 마시며 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열렸고 교실 안에는 글보다 먼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물을 길러가는데 하루의 절반을 썼던 이들이 이제는 마을 한가운데서 수돗물을 얻고 그 시간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심은 첫 씨앗은 오크라와 토마토였고 그것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초록색 생명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구슬을 엮고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 그것을 근처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 마을은 이제 식순환의 상징이 아닌 자립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죠. 리베카는 공식적으로 마카마 마을 최초의 여성 물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팀에게 배운 기술과 규칙을 바탕으로 물의 사용량을 공정하게 나누고 다른 부족들과의 갈등도 중재해 나갔습니다. 특히 과거 대립하던 인근 부족 무르카와의 회담을 주도해 샘물 공유 조약을 체결한 건 그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팀은 마을과의 작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파견 임무가 끝나가고 있었고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의 자립으로 이양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떠나는 한국팀을 위해 작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카마 광장에는 모닥불이 타올랐고 젊은이들은 전통북을 두드리며 춤을 췄습니다. 어머니들은 밤새 준비한 가장 맛있는 수프와 바나나 튀김을 차려냈고 아이들은 직접 만든 색종이 꽃다발을 들고 한국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촌장 바리카가 제게 사자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족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당신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우리 마카마의 생명을 되찾게 해준 진정한 전사였소. 그 순간 제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고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싸놓은 마른 고기 한 줌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 우리 마카마가 주는 작별의 선물입니다. 길이 험해도 배가 고파도 이 고기를 씹으면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작은 그림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개의 집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죠. 한쪽 집 위에는 카르도, 다른 쪽에는 코리아라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더도 다시 와주세요. 우리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 건 기술도 돈도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카마는 스스로 물을 관리하고 이웃과 협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곳 하늘 아래서 새벽별처럼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후원 기업들은 사진을 보고 감탄했으며 국제기구에서는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값진 건 마카마의 샘가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어느 저녁 리베카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브라더도 라루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요즘도 매일 아기상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요.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아산테 사나, 코리아. 기술은 물줄기를 찾았고 진심은 마음의 샘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때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던 나라. 지금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심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아프리카 투르카나의 밤하늘 아래 가장 밝게 떠오르는 새벽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